안녕하십니까. 알파스트리트 파트너스입니다. 2025년 8월 14일 목요일 마감시장 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0.04% 올라서 3225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오늘도 코스피 보합입니다. 한 달 넘게 지금 3200대에서 계속 횡보하고 있어가지고 참 국내 증시 재미가 없네요. 네, 지금 뭐 유동성이나 글로벌 증시로 봤을 때는 사실 많이 올라야 되는데 국내에 또 이제 내부적인 좀 악재가 있어가지고 그 힘이 지금 서로 팽팽히 맞서고 있다 보니까 지금 떨어지지도 못하고 오르지도 못하고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그 국내 악재라는 거는 이제 뭐 세금 정책이겠죠. 저번에 사실 세법 그 개정 그런 것들이 이제 내용이 나왔을 때 굉장히 시장이 실망을 많이 했고 그 이후로 지금 오르지를 못하고 있는데 사실 투자자들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그거 같아요. 뭐 신뢰를 할 수가 있냐. 애초에 이제 상법 개정으로 여기까지 올라온 건데 상법 개정 자체는 되게 잘했죠. 투자자들이 원하는 거였고 우리나라 증시를 이렇게 선진화시키는 그런 초석이 되는 건데 거기서 이제 더 나아가 가지고 이제 세법 개정이라던가 여러 가지 해야 될 게 굉장히 많은데 이제 두 번째 단추부터 이렇게 꼬이는 그런 모습이 되다 보니까 네, 코스피가 여기서 더 올라오지를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네, 반면에 지금 다른 나라 증시들은 좋습니다. 일단 어제 미국 증시 보시면 어제는 다우가 강했어요. 다우가 1% 올라왔고요. 그리고 S&P랑 나스닥도 조금이기는 하지만은 약간 상승을 하면서 사상 초가 계속해서 경신을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다우지수도 거의 이제 사상 초가 근접했습니다. 네, 그래서 뭐 한 0.5%만 올라도 다우지수도 사상 초가 다시 경신을 할 거로 보이고요. 그리고 보면 지금 글로벌 증시가 좋다고 하는 게 호주 증시도 보면 계속해서 사상 초가를 뚫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참 이렇게 꾸준히 지금 잘 올라가고 있는 그런 증시입니다. 그래서 뭐 주요국 증시들을 보시면 대부분 다 좋아요. 네, 호주 증시뿐만 아니라 네, 뭐 유럽이라던가 오늘 뭐 니케이는 빠지긴 했지만 니케이도 어제 사상 초가 뚫었었고요. 네, 중국 증시도 심지어 지금 상해가 3,700까지 다시 올라왔어요. 그래서 중국 증시도 많이 약했었는데 어느덧 그래도 요즘 최근 고점 다시 이렇게 오는 그런 모습입니다. 물론 뭐 상해 같은 경우는 2008년, 7년 그때 고점이 6천이 넘으니까 네, 그때에 비해서는 뭐 굉장히 많이 빠져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 네, 그래도 중국도 아주 뭐 지금 안 좋은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어제 뭐 미국 주요 종목들 보시면 뭐 대체적으로 좀 오른 종목이 더 많기는 한데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좀 약한 모습을 보였고요. 오라클이 3.8% 빠졌고요. 마이크로소프트랑 팔란티어도 약간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쪽도 조금 하락하는 모습이었어요. 엔비디아가 0.8%, 브로드컴도 1% 넘게 하락을 했고요. 마이크론이 2.7% 하락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구글과 메타도 약간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네, 그래도 상승 종목이 더 많아가지고 뭐 전체적으로 나쁘지 않았던 것 같고요. 다우가 강했던 이유가 헬스케어 섹터가 좀 반등이 나왔어요. 보면 일라이릴리가 3%대 상승을 했고요. 유나이티드 헬스도 거의 4% 정도 상승을 하면서 오랜만에 헬스케어가 조금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뭐 이제 애플 같은 경우는 거의 가치주로 들어가는 것 같죠. 애플 같이 이런 가치주 쪽, 네, 1.6% 올라오면서 다우지수가 그래도 좀 오랜만에 더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어제 미국 이제 실적 발표했던 기업 중에 이제 뭐 미국 기업이라고 봐야겠죠. 네이버에 이제 예전에 웹툰 사업부였는데 지금 미국의 이제 나스닥에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쪼개기 상장이라서 이제 네이버 주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마음이 아플 텐데, 네, 그래서 웹툰이 실적 발표하면서 또 디즈니랑 이런 협업,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또 기대를 많이 하게 했습니다. 뭐 스타워즈라던가 이런 미국에서 이제 유명한 만화를 웹툰 플랫폼으로 이제 볼 수가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사업이 좀 궤도에 오를 거로 이제 예상이 되고요. 그러면서 어제 하루에 80%가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미국은 확실히 상한가가 없기 때문에 하루에 바로 반영이 됩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뭐 상한가를 몇 번 가면서 며칠에 걸쳐서 이렇게 반영을 할 수도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네, 이렇게 하루에 바로 반영하는 게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어마어마한 지금 호재라고 생각을 한 것 같고요. 뭐 그동안 워낙 좀 주가가 많이 안 좋았어요. 웹툰이 그 공모 이후에 되게 많이 떨어져 있어가지고, 네, 그런 것들 좀 뒤집어지면서 80%대 이렇게 상승이 나왔습니다. 아, 근데 참 아쉬운 게, 네이버를 보시면 오늘 보합이죠. 오히려 약간 하락하는 그런 모습인데, 아침에 조금 올랐다가, 네, 바로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이게 아침에는 이제 웹툰이 저렇게 올랐으니까 조금 상승을 할 거라는 기대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이렇게 쪼개기 상장된 거는, 반영이 안 됩니다. 이거는 사실 예전에 LG화학, LG에너지솔루션 때도 많이 봤던 그런 모습인데요.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 웹툰이 좋아지면 웹툰 주식을 사게 되지, 네이버 주식을 사지 않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쪼개져서 상장이 돼 있는 경우는 웹툰의 기업 가치가 네이버에 반영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이게 반영이 되려면 웹툰이 정말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배당을 많이 해서 그 배당금이 네이버로 이렇게 올라와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까지 되기는 뭐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릴 뿐더러 웹툰이 정말 뭐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막 돈이 막 쌓여야 되거든요. 그냥 그렇게까지 가기는 힘들죠. 그래서 사실 네이버가 이제 웹툰을 사업부로 가지고 있었을 때는 이런 것들이 바로 반영이 되겠지만은 이렇게 따로 상장이 되면 네, 이렇게 주가에는 반영이 되지 않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주주 가치를 많이 침해하기 때문에 미국이나 이제 선진국 시장에서는 이렇게 사업부를 따로 상장을 하는 거를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이게 주주 동의를 얻을 수가 없죠. 근데 참 우리나라 이 회사들의 그 고질적인 그런 문제가 또 이렇게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 주식은 문제가 이런 거예요. 네, 이런 주주가치 훼손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지금 쪼개기 상장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참 우리 시장이 선진 증시가 되기는 어렵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뭐 네이버한테 나쁜 소식은 아니지만은 어쨌든 웹툰이 잘 나가도 네이버 주식이 좀 오르기는 쉽지 않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우리 시장 보시면 계속 좀 보합에 이렇게 머물고 있는 게, 좀 많이 아쉬워요. 지금 유동성이 참 좋거든요. 우리 시장이 좀 탄력 있게 올라갈 만 하거든요. 왜냐면 시장 규모가 되게 작고 그러다 보니까 원래 유동성이 많이 풀리면 한국 시장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는데, 3200에서 지금 여러 가지 이유로 이렇게 막혀 있는 게 좀 아쉽고요. 어, 오히려 지금 유동성은 다른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비트코인이라던가 비트코인 보시면 장중에 지금 12만 4천 달러까지 가면서 사상 초고가 뚫어내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래서 뭐 지금 주식도 괜찮고, 코인도 괜찮고, 네. 그 미국 주식도 뭐 아주 많이 오르는 건 아니지만은 골디락스로 조금 조금씩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라서, 전체적인 지금 자산 시장은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국내 시장을 뭐 굳이 고집할 필요는 없으니까 뭐 사실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예전에 이제 코스피 뭐 2,500 밑으로 이렇게 빠졌을 때는 저가 매수를 이렇게 담았다가 네, 이렇게 3,000 위로 올라오면 또 이렇게 차익 실현하고 다른 증시로 이렇게 가는 게 맞는 전략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오늘 우리 시장 또 주 종목 하나 보시면 메리츠 금융지주가 실적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메리츠 금융지주 같은 경우 최근에 좀 소외를 많이 받았죠. 이거 보시면 거의 지금 반년째 횡보를 하고 있거든요. 거의 11만 원대 뭐 중반 요 정도에서 지금 횡보를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실적이 잘 나오면 주식은 계속해서 올라갈 거라고 봅니다. 다만 메리츠가 워낙 그 좀 최근 들어가지고 많이 올랐죠. 지금 5년 차트만 봐도 5년 동안에 거의 10배 이상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워낙 지금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이제 상승률이 많이 좀 완만해지긴 하겠지만은 그래도 꾸준히 상승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EPS가 그래도 매년 한 10% 정도는 성장을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장기적인 이런 주가 상승률은 거의 10% 정도에 수렴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 PER도 거의 10배 수준으로 수렴을 하게 될 것 같아요. 메리츠에서 지금 목표로 하고 있는 PER도 10배고요. 이 10배가 안 되는 한은 계속해서 자사주 소각을 좀 적극적으로 할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PER 10배 수준에 이렇게 수렴을 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만약에 EPS가 한 15,000원 정도 나오고 PER이 10배 정도 간다 그러면 한 15만원까지도 볼 수 있는 거라서 뭐 내년에 좋으면 한 15만 원 정도까지 이렇게 목표가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뭐 우리 시장에도 뭐 종목별로 찾아보면 그래도 좀 이런 주주 환원 잘 하는 기업들이 있고요. 그래서 실적에 잘 반영이 되는 이런 기업들이 있어가지고 뭐 좀 골라서 이렇게 투자를 하면 그래도 뭐 괜찮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시장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